1번에 문제 있는 사람들 좀 있네요. 1번이나 6번, 8번 뭐 이런 부분. 11번도 약간. 18번에도 약간 문제가 있네요. 20번에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죠? 1번부터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봅시다. 야, 이씨. 자, 1번. 자, 산화 정의죠. 산소와 화학 결합한다가 산화입니다. 산소와 결합한다. 그러니까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입니다. 그리고 전자라든가 수소 같은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산화예요. 그죠? 그 산소를 얻는다. 그래서 산소와 화학 결합한다. 산소와 화학 결합하는 게 산화. 나머지 수소나 전자 같은 건 잃어버리는 것이 산화다. 그래서 산화환원의 정의죠. 거기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기억한다면 뭐다? 산화제, 환원제, 이 제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산화성, 환원성이라고 하는 용어. 그죠? 뭐 잘은 안 나오는데 산화력이 크다. 뭐 이런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산화력이 크면 산화제로 사용되고, 산화제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뭐다? 다른 물질한테 산소를 제공해서 산화를 시키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산소 공급원이 되죠. 산소 공급원, 그게 이제 산화제.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산화의 정의니까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다. 산소를 얻는 것. 그래서 자, 물질이 산소를 잃는다, 환원이고요. 자, 전자 나왔네요. 전자 그러면 전자를 잃는 것이 산화입니다. 그죠? 산소와 화학 결합이니까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 그래서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 나머지 수소나 전자는 잃는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 수소나 전자는 잃어버리는 것이 산화. 됐죠? 수소나 전자는 잃어버리는 것이 산화다.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억합시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산화라는 용어에서 산소와 화학 결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화 그러면 산소와 결합한다. 그러니까 산소를 얻는다. 산소를 얻었으니까 수소나 전자는 잃는 것이 산화다.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나온다면 산화제, 환원제로 바꾸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산화제가 뭐죠? 산화제. 다른 물질의 산화를 돕는 물질이죠. 그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게. 그죠? 돕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물질한테 산소를 제공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산소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 1번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뚜렷하게 산소와 화학 결합하는 게 산화다. 산소를 얻는 게 산화다. 나머지는 잃는 것이 산화다. 이렇게. 자, 이론 공기량입니다. 산소가 아니고 이론 산소량이 아니라 이론 공기량. 그죠? 다들 잘했는데 조금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론 공기량이니까 뭐부터 세워야 된다? 반응식부터 세우는 거죠. 반응식. 그래서 프로판이니까 탄소가 3개, 수소가 8개인 놈이 산소와 결합한다. 그래서 산소가 요게 필요한 거죠. 산소의 몰수.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탄소, 수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고 수증기가 만들어지겠네요. 탄소 원자가 3개인 놈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몇 분자? 3분자. 그렇죠? 탄소 원자 하나당 이산화탄소가 1분자씩 생기니까 탄소가 3개면 이산화탄소가 3분자. 수소가 8개니까 수소 2개당 물이 1분자씩 생기니까 물은 총 4분자가 생기죠. 그죠? 이래서 산소 원자만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서 산소 원자는 총 6개, 여기서 산소 원자가 4개, 두 개 합쳐서 총 10개의 산소 원자. 그럼 이걸 몇 배 해야 된다? 5배. 그래서 개수 맞췄네요. 그죠? 개수를 맞췄다. 개수를 맞추니까 프로판 부피가 주어졌는데 13제곱미터랍니다. 그래서 이놈의 개수비가 요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1이 생략된 거니까 그죠? 요거 1 반응할 때 요거 5 반응하는 개수비가 1대 5다. 그렇다면 개수비는 뭐와 같다?
개수, 이런 우리 앞에 붙어 있는 수치를 개수라고 하는데 이런 개수비, 그거는 부피비와 같습니다. 그렇죠? 부피비와 같다. 그래서 부피가 이 프로판이 10세제곱미터라면 산소는 그렇죠. 50이 되겠네요. 50세제곱미터 이렇게 산소 부피 구할 수 있네요. 있죠? 50세제곱. 자, 그래서 이제 저걸 구했다. 저걸 구했다. 근데 이론 공기라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개수비로 구한 요 50을 뭐라고 부른다? 이론? 그렇죠. 이게 이론 산소량입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구해냈으니까 이건 이론 산소량이에요. 근데 이론 공기라고 하면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몇 프로 들어있으니까? 21% 들어있으니까 공기라고 물어봤으면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21분의 100 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50에다가 21분의 100 해서 구해야 돼요. 요거 이해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여기는 뭐 그런 내용이 없지만 문제에서 공기 중에 산소가 21이 아니라 20%로 계산해라 라고 하면 요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살짝 바뀝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됐죠? 아, 요 계산이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그냥 여기 20이라고 보면 그죠? 250되는 것보다 조금 더 작은 저 숫자가 되겠네요. 다 계산하지 않아도.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론 여기서 우리가 개수비로 계산한 것은 이론 산소량이고 물어본 걸 공기라고 물어봤으니까 이론 산소량의 21분의 100. 됐죠? 21분의 100. 그렇게 하면 이론 공기량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우리 추가로 조금 더 공부했던 것은 뭐더라? 이론 산소량, 이론 공기량, 실제 공기량. 그죠? 그 다음에 과잉이 있었고, 공기비도 있었고.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실제는 무슨 말이냐면 구할 수는 없어요. 실제는 구할 수 없는 거고, 이게 공기량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걸 지금 넣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게 이제 우리 계산을 한 이론 공기량이니까 238.1을 집어넣으면 완전 연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실제는 저거보다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그게 실제 공기량입니다. 있죠? 자, 그래서 이론하고 실제 뭐 이런 이론도 있었다. 네. 자,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반응식에서 구한 것은 이론 산소량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반응식에서 구한 건 이론 산소량. 공기 그러면 21분의 100.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다 외운다. 그죠? 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는 다들 알 텐데. 자, 색깔이죠. 암적색. 그렇죠. 700. 휘적색. 휘황백 이렇게 얘기했어요. 휘황백. 그래서 휘적색 950. 백적색 1300이 저기 틀렸네요. 있죠? 휘백색 1500 맞죠? 그죠? 이거 틀렸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색깔. 제일 처음에 담, 암적, 온도가 500, 정확하게는 520도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 500이라고 기억하죠. 그 다음이 암적색 700. 그 다음이 적색입니다. 적색 850. 그 다음이 휘황백입니다. 휘황백. 그래서 휘적색 950. 그죠? 황적색 1100. 그죠? 백적색 1300. 마지막이 백색이거든요. 휘백색 1500. 이 백색 1500. 자, 4번 볼까요? 4번. 다음 중에서 가연성 가스를 공기 중에서 연소시킬 때, 가연물을, 기체 상태의 가연물을 공기 중에 연소시킬 때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했답니다. 아니, 산소가 많아지면 연소가 잘 일어나겠네.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했으니까 연소가 잘 일어난다. 연소가 잘 일어나는데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그 첫 번째, 연소 속도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연소가 잘 일어나니까 빨라지겠네. 그죠? 화염의 온도, 연소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방출되는 에너지가 많겠네. 그래서 화염의 온도는 당연히 높아지겠다.
그 다음에 발화 온도 아니면 그냥 발화점이라고 해도 되는데 불이 붙는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점화원 같은 거 없을 때. 그러면 저 온도는 높다는 말은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높은 온도가 돼야 겨우 불 붙는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발화점은 불이 잘 붙는다는 말은 이 온도가 낮아진다 그래야 돼요.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그죠? 이런 온도들은 낮은 게 불이 잘 붙어요.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전부 다 낮을수록 불이 잘 붙는 겁니다. 그죠? 자, 폭발 한계, 연소 범위, 연소 한계 그런 거죠. 그죠? 그럼 연소 범위가 넓을수록 불이 잘 붙는 거예요. 맞죠? 어떠한 농도로 섞어도 불이 붙는다는 뜻이니까. 그죠? 그런 말이죠. 불이 잘 붙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뭐 4번도 다 잘했습니다. 5번 볼까요? 5번. 자, 자연 발화를 방지하는 방법. 자연 발화를, 그죠? 자연 발화가 안 일어나게 만들겠다. 그죠? 자연 발화를 방지하겠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연 발화를 방지하겠다. 자,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하면 온도가 낮으니까 당연히 불이 잘 안 붙겠네요. 이 자연 발화는 내부의 열 축적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불이 붙는 거니까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만들면 열 축적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발열 반응을 일으키는 정촉매를 피한다.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럼 정촉매가 들어가면 당연히 불이 잘 붙겠네. 그죠? 두 번째, 습도가 높은 곳에 물질을 저장한다. 우리가 보통 불이 잘 안 붙으려면 습도가 마른 장작이 불이 잘 붙겠어요? 젖은 장작이 잘 붙겠어요? 아, 마른 장작. 그러면 습도가 낮으면 그죠? 불이 잘 붙겠네. 그럼 습도가 높으면 불이 안 붙으니까 이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그죠? 왜? 자연 발화는 저기 있는 약간의 수분이 무엇을 촉진한다?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약간의 수분이 있으면 오히려 화학 반응을 더 촉진하게 된다. 그죠? 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습도가 높으면 오히려 화학 반응을 좀 촉진할 수 있겠네. 그죠? 자, 열이 있는 실내의 공기 유통이죠. 공기 유통은 열 축적을 막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공기가 잘 유통이 된다면 열이 내부에 모이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자연 발화를 막을 수 있겠네요. 그죠? 요거 한 개는 주의합시다. 요 습도인데 우리 보통 장작에 불 붙는다고 생각하면 마른 장작이 불이 잘 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연 발화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 때문에 열이 모인 거거든. 근데 약간의 습도가 있으면 화학 발이 오히려 더 촉진된다. 그죠? 그래서 습도가 높다. 그거는 자연 발화를 일으킵니다. 있죠? 그래서 저 부분이 틀렸네요. 자, 6번 볼까요? 6번이 좀 많이 틀렸던데. 6번. 자, 가연성 물질 연소 형태죠. 연소 형태. 그러면 연소 형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기체 연소, 액체 연소, 고체 연소 세 가지로 분류했죠. 기체 연소가 3개 있었어요. 뭐 이게 싹 여기 가연성 기체 산소 싹 이동해서 스스로 운동해서 이동해서 만나서 불 붙는다. 확산된다 그래요. 그래 확산 연소는 가장 일반적인 기체 연소. 그죠? 두 번째가 이게 싹 퍼져나갈 때 시간이 좀 걸리거든. 그죠? 근데 그것까지도 섞어서 미리 내보낸다면 산소하고 가연물을 미리 섞어서 내보내면 더 잘 붙겠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예혼합이라 그래요. 예혼합. 미리 섞었다. 그죠? 엄청 잘 붙겠네. 그죠? 마지막이 폭발 연소입니다. 그건 진짜 터지는 거죠. 그게 기체 연소예요. 그죠? 액체 4개 있었어요. 액체 표면에 불이 붙습니다. 왜 액체 표면에 불이 붙냐면 액체 자체가 불 붙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직접 바로 불이 붙는 건 기체하고
고체밖에 없어요. 액체는 뭐로 바뀌어야 돼? 기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액체는 기체로 바뀐다. 그래서 액면연소. 그죠? 액면연소. 또 분무하는 거 있었습니다. 분무. 또 증발이 있었고요. 있죠? 분무라고 하는 것은 뿜어버리면 작은 액체 방울이 되거든요. 작은 액체 방울이 되면 증발도 쉽게 잘 일어나고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불이 잘 붙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심지 꼽을 수 있죠. 심지를 꼽게 되면 액체가 심지 타고 올라오면서 기체로 쉽게 바뀌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4개입니다. 그렇죠? 고체. 고체의 표면 연소는 직접 연소입니다. 숯불. 그래서 고체의 표면 연소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순물질이니까. 석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석탄 들어가면 안 되고, 그죠? 순수한 물질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게 표면 연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기서 나오죠. 증발이 있어요. 증발. 그죠? 증발. 그런 것이 이제 승화인데, 승화. 고체가 기체로 바뀝니다. 고체가 기체로 바뀐다. 그죠? 그래서 승화하는 물질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지금 여기서는 뭐 확산 같은 경우는 기체의 연소의 형태고요. 분해. 요 분해는 혼합물입니다. 고체인데 혼합물. 그 혼합물을 열을 가해서 열분해 시켜서 기체로 바꾼 다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죠? 자, 목재라든가 종이 맞고요. 증발이죠. 증발 같으면 뭐다? 증발 연소. 기체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승화라고 봐야 돼요. 고체가 기체로 바뀐다. 이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이 2가지가 있죠. 고체가 기체로 바뀌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바뀌는 게 있어요. 중간에 액체를 거치지 않고. 증발 연소 속에. 고체가 기체로 되는데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바뀌는 거. 나프탈렌, 또 요오드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나프탈렌, 요오드 이런 거 기억나죠? 파라핀은 뭐죠? 파라핀. 고체가 액체됐다가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고체가 그죠?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뭐 자기 연소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고체에서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옳지 않은 거. 답은 나프탈렌하고 황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한다? 증발 연소에 해당합니다. 그 증발 연소 중에서도 고체가 바로 뭐로 바뀐다? 기체로 바로 바뀌는. 고체가 바로 기체로 바뀌는. 뭐 여기 해당한다. 자, 그래서 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 위험물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죠? 자, 분해 연소가 나오는데 그건 주의해라 그랬죠? 요거는 분해 연소 맞아요. 분해 연소 맞고 표면연소, 고체의 표면 연소 주의해야 됩니다. 고체의 표면 연소하고 얘하고 섞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체의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건 순물질,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그죠? 저것처럼 혼합물이 되면, 그죠? 이런 좀 발화점이 좀 높은 놈이 다른 놈을 억제, 에너지를 뺐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틀린 것은 3번의 확산 연소는 기체입니다. 확산 연소는 기체의 대표적인. 그죠? 요게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오네요. 6번. 요거 분류인데 분류는 꼭 나오니까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분류. 우리 책을 보시고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분류. 여러 번 했을 텐데. 자, 7번 볼까요? 자, 7번은 뭐, 7번은 100%입니다. 다들 잘 아는. 그죠? 7번은 100%입니다. 지금 여기 정답률이 100%인데. 자, 질소가 함유된 키워드 잡아야 되겠죠. 일단 질소가 들었답니다. 자, 독성 강하고 자극성 있는 가연성 가스고 냉동시설, 냉매. 그랬으니까 누구다? 그렇죠. 암모니아. 그렇죠. 암모니아. 그죠? 아크로레일인데 하여튼 뭐. 그죠? 그래요. 아크로레일이 키워드가 뭐였죠? 석유 제품. 그죠? 석유 제품. 그죠? 허용 농도가 0.1. 허용 0.1. 뭐 이산화탄소는 그죠? 잘 아실 거고 포스겐 이런 것도 0.1이죠. 이거는 뭐 다들 잘 아네요.
자, 8번 이 계산을 못 하시는 분이 좀 있네. 8번. 결국 물어본 건 뭐다? 결국 물어본 것은 화재 하중 물어봤네요. 화재 하중. 그죠? 화재 하중 계산해라.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 그죠? 계산하는 공식. 그래서 화재 하중을 계산한다. 그럼 일단은 가연물의 양이 필요합니다. 가연물의 양. 그래서 목재가 500kg이 있고 종이 박스가 300kg. 저 두 개가 가연물이네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목재죠. 목재 500kg이 있는데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4,500입니다. 그래서 4,500. 자, 이렇게 하면 목재만의 발열량이 나왔네요. 근데 가연물이 두 개니까 플러스해서 하나 더 종이 박스가 나오네요. 종이 박스가 300입니다. 자, 종이 박스의 단위 발열량이 5,000이니까 여기다가 5,000 곱해서 종이 박스의 발열량을 구했네요. 그러면 이 가연물 전체의 총 발열량이 나왔다. 그죠?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뭐 들어가죠, 여기에? 여기에는 면적이 들어갑니다. 면적. 그래서 폭 2m, 그 다음에 길이 5m, 가로 세로 곱하니까 얼마? 10 이렇게. 있죠? 면적. 그 다음에 우리 목재 어디 있어요? 목재. 4,500 있네요. 4,000 한 번 더 쓰이죠? 4,500 이렇게. 됐죠? 목재의 값으로 환산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그렇죠. 83.33이 나오네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가연물의 발열량 전부 구하는 겁니다. 가연물이 몇 개가 된다면 그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의 그죠? 단위 발열량, 질량의 단위 발열량. 그래서 쭉 다 구하고 여기에는 면적이 들어간다는 거. 부피가 아니고 면적. 됐죠? 가로 세로 곱한 거. 면적. 그다음에 요거는 목재입니다. 목재의 단위 발열량. 됐죠? 그래서 공식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재 하중입니다. 자, 9번 볼까요? 9번. 우리 그 적응 화재죠. 적응 화재, 화재의 종류와 적응 소화 약재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A급이 뭐죠? A급 화재, 일반 화재. B급 유류 화재. 표시 색깔이 뭐예요? 황색. C급 전기 화재. 표시 색깔이 청색. D급 금속 화재. 표시 색깔은 무색. 자, 그러면 A급 일반 화재 물 뿌리면 돼요. 일반 화재니까. 그죠? 자, B급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뭘 쓰는 게 기본이다? 거품 쓰는 게 기본이에요. 기름 화재는. 그래서 포소화 약재 맞아요. 기름은 그죠? 거품으로 덮는 게 맞습니다. 자, C급이죠. C급 전기입니다. 전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거 어울리지 않겠죠? 그죠? 굳이 물을 써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뿜어야 돼? 분무, 그러니까 안개처럼 뿜어야 돼. 안 그러면 봉상주수 같은 걸 했다면 전기가 거꾸로 물 타고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굳이 전기 이런 데 물을 쓰고 싶으면 안개처럼 뿜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전기 화재 물은 어울리지 않는다. 금속은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금속 같은 거는 이 위에 있는 이런 걸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뭘 쓴다? 모래라든가 이런 걸로 덮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금속은 쓸 수 있는 소화약재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물이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런 말입니다. 자, 10번 볼까요? 자, 실내 화재 그랬는데 실내 화재. 자, 최성기입니다. 최성기. 최성기가 됐다라는 말은 최성기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갈 때 무엇이 발생한다? 무엇 이유를 최성기라 그래요? 플래시 오버가 발생한 이후를 최성기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기에서 쭉 발생하면 연기, 가연성 전기가 발생해서 천정에 막 차오르죠. 그건 가연물이거든요. 그놈이 가열되면 불이 붙어요. 그러면 천장에 불이 붙었네.
천장에 불이 붙어서 그게 점점 심해지면 마치 그죠? 바퀴가 굴러가듯이 막 불이 막 띠굴띠굴 굴러댕기네. 천장 전체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롤오버 현상에 의해서 그 천장에 있는 불이 바닥에 있는 가열물을 가열한다. 무슨 형태로? 열전단 방식이 3개 있죠. 천장에 붙은 불이 바닥에 있는 가열물을 가열하는 방식. 우리 전도대류 복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복사의 형태로 가열해서 바닥에 있는 놈이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붙었다. 그걸 뭐라 그런다? 플래시오버라 그러죠. 그래서 플래시오버 이후가 최성기가 된다. 뭐 요렇게. 자, 그래서 10번에 최성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요런 것은 조금 잘 해야 됩니다. 최성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발산되는 연소 생성 가스의 양과 발산되는 열의 양은 실내의 크기와 무관하다 그랬네요. 아니, 실내의 크기가 크다, 그 속에 있는 가열물의 양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이 나오겠죠. 무관 틀렸네요. 그죠? 무관이 틀렸습니다. 연기 발생량은 감소한다. 왜? 전부 뭐로 바뀌니까? 화염으로 바뀌니까. 그죠? 감소한다. 이런 거 주의하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연기 발생량이 감소한다. 왜? 전부 불로 바뀌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화염 분출량이 불이 전부 불 전체가 다 불로 바뀌었다. 그래서 화염 분출량이 증가한다.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플래시오버. 자, 복사열로 인해서 인접 건물에 연소 확대 우려가 이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으니까 그죠? 복사열이 엄청나게 나온다. 이 얘기고. 자, 연소가 활발하고요. 내부에 화염이 가득 찬 형태를 최성기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산소 소비량이 어떻다? 전부 다 불 붙었으니까 산소 소비량이 많아졌겠죠. 그러면 연료 지배형 화재가 환기 지배형 화재로 바뀌겠네요. 환기 지배형이라는 것은 뭐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다. 그죠? 그래서 연료 지배에서 환기 지배 형태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됩니다. 무관이 아니고 관련이 있죠. 자, 11번. 11번도 잘하네요. 자, 11번 백드래프트. 백드래프트가 뭐죠? 백드래프트는 언제 발생한다? 성장기 때나 감퇴기 때 발생합니다. 성장기 때나 감퇴기 때 발생한다. 얘기죠. 자, 11번에 보니까 여기서 백드래프트 현상 징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옳은 것. 그죠? 옳은 것을 찾으라. 자, 닫힌 문 주위로 무겁고 검은 연기. 무겁고 검은 연기. 왜?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그죠? 시커먼 불완전 연소한 거름이 잔뜩. 그런 말이죠. 맞는 말이죠. 산소가 부족하다. 화재 압력에 의해서 내부 온도 차로 외부 공기가 빨려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휘파람 소리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얘가 문제죠. 아니, 외부 공기가 빨려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안과 밖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압력이 달라서 그래요. 압력이 달라야 뭔가 이동하지.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니까. 그죠? 그래서 온도 차가 아니고 압력 차라고 바꿔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아니, 뭐 연기 뭔가 뿜어져 나오든 뭔가 빨려 들어가든 그죠? 이 공기가 이동한다. 공기가 이동한다는 말은 내부와 외부에 압력 차가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예요. 온도 차 때문에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 개구구 틈새로 나가는 공기의 영향으로 연기가 건물 내로 되돌아온대요. 되돌아온다? 아니, 건물 속으로 연기가 되돌아온다는 말은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 때문이죠. 아니, 연기가 건물 속으로 들어간대. 들어간다는 말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기 때문이잖아요.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죠? 그래서 나가는 거 틀렸죠. 그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거. 들어봐야 연기가 되돌아오지. 그죠? 틀렸다. 그죠? 맴도는 현상. 그죠? 화염은 보이지 않으나 그래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창문이나 이런 손잡이 같은 것은 뜨겁다. 왜? 그 속에 훈수 상태고 그죠? 우리 불씨가 있으니까 뜨겁다. 온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맞는 말이고.
창문에 노면, 응축물, 시커먼, 그죠?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고 자국 지고요.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띠가 틀렸고요. 나머지 맞네요.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 그죠? 기역, 리을, 미음.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애매하죠? 그죠? 말 가지고 장난치면. 그래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12번 볼까요? 12번 잘했던데. 12번도, 그죠? 지금 암기가 약간 부족한 부분 조금 있긴 한데, 이거는 막 외우면 됩니다. 그죠?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위험물의 품명, 지정 수량, 옳게 연결한 거 그랬거든요. 그죠? 저 글자가 좀 튕겼는데, 하여튼. 자, 이류. 정린, 유황, 마그네슘. 이류는 맞는 것 같은데, 이류는 맞는 것 같아. 요거 마그네슘. 요 마그네슘이 얼마다? 이거 500입니다. 마그네슘은 500이에요. 그죠? 마그네슘의 지정수량이 500입니다. 자, 삼류,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요런 것은 지정수량이 얼마? 10 맞아요. 10. 유기과산화물은 삼류가 아닙니다. 유기과산화물은 몇 류? 5류입니다. 이건 5류. 10원 맞아요. 10원 맞는데 저건 5류입니다. 3류가 아니고. 사류, 제사석유류. 제사석유류. 제사석유류가 뭐죠? 기어류. 실린더류. 얼마더라? 그렇죠. 6,000입니다. 6,000. 1만원 뭐더라? 동식물 유류. 자, 오류. 이건 오류 위험물. 그죠? 자, 히드록실아민, 그죠? 히드록실아민 염류. 그래서 히드록실아민 염류.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맞고요. 옳게 연결한 거. 나머지 다 틀려가지고. 요거는 암기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 있죠? 그죠? 표 그거. 그죠? 한두 번 더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질 나오잖아요. 성질. 우리 나중 문제 내겠지만. 그죠? 1류부터 6류까지 각 물질들마다 우리가 보관하는 아니면 소화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게 성질인데 성질이 문제에 들어가면 살짝 불편합니다. 단순 암기는 아니라서. 그죠? 뭐 그런 것도 한 번 더 보셔야 될 거고. 자, 화재 위험성에 대한 거. 위험성. 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금 넓죠. 이런 것은. 온도가 높다. 당연히 위험성이 커지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불이 잘 붙겠네. 불 나겠네. 그죠? 그래서 자, 위험성. 온도 말이에요. 어른 말이죠. 커진다. 발화점이죠. 이 점들은 전부 다 낮을수록 위험성이 커져요. 점들은 전부 낮을수록 커집니다. 연소 범위는 넓을수록 커지는 거고. 그죠? 비열은 클수록 위험성이 커질까요? 작을수록 위험성이 커질까요? 그럼 비열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비열은 열을 가하죠.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비열이 작다는 말은 온도가 쉽게 빠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물은 비열이 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도 온도가 쉽게 안 변해요. 그죠? 그럼 비열이 작다, 온도가 금방 변하니까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죠? 자, 그 4번 봐요. 비열이 작다. 온도가 쉽게 변하네. 그죠? 그래서 비열이 작다, 위험성이 커진다. 그죠? 자, 3번. 연소 속도가 빠르다. 그거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연소 속도가 빠르다. 그거 자체가 위험하다. 그래서 발화점 저게 틀렸는데 발화점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위험성이 커집니다. 발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이. 점들은 전부 낮을수록. 그죠? 점들은 전부 낮을수록 위험성이 커진다. 그죠? 자, 14번 볼까요? 자, 인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인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 자, 가장 옳은 것은 그랬네요.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고체. 그래서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그렇죠? 산화성 고체도 물에 잘 녹습니다. 가연성 고체로서 가연성 고체?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죠. 가연성 고체가 뭐죠? 몇 류? 2류. 그렇죠?
자, 무기 과산화물이죠. 무기 과산화물 몇 류입니까? 1류. 자, 물을 그죠? 물 주수를 통해서 냉각 수화가 적합하다. 아니, 이 무기가 뭐다? 이 무기가 뭐다? 이 무기. 무기라는 것이 금속이라 그랬어요. 무기. 그게 금속입니다. 그죠? 무기가 금속이다. 그죠? 그래서 이 금속에 물 부었다는 얘기니까, 그죠? 저거는 주소하면 안 됩니다. 무기 들어가면.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질산. 얘들은 뭐죠? 육류죠, 육류. 그죠? 유기 과산화물이 인류위험물에 해당한다. 아니죠. 여기까지 과산화수소나 과염소산이나 질산까지는 육류고요. 얘는 유기 과산화물. 얘는 오류입니다. 오류. 그죠? 오류. 자, 그래서 1류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밖에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렇게 낼 수. 성질 자체를 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짬뽕해서 낼 수도 있고. 자, 15번 볼까요? 자, 소방기본법. 화재조사입니다. 화재조사. 자, 옳은 것 그랬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그랬네. 자, 관계 공무원을 하여금 화재의 원인, 피해, 그러니까 원인 조사가 있고 피해 조사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원인하고 피해. 우리 피해 조사는 2개가 있었어요. 무슨 피해 조사? 화재 조사에서 피해 조사 그러면 재산하고, 그죠? 사람이죠, 인명. 그죠?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그죠? 그 2개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조사를 명하거나 관계주석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도 있다. 약간 강제성을 띠죠. 자, 맞는 말이고, 화재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의자, 그죠? 또는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도 가능합니다. 관계 공무원을 하여금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아니고 협조. 그죠? 협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재 조사한 결과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면 보험회사 지급하는 돈이 달라지거든. 그죠? 그래서 협조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를 우리가 왜 조사해요? 자, 16번 볼까요? 16번. 자, 물리적 방법에 의한 소화. 물리적 방법에 의한 소화가 있고 화학적 방법에 의한 소화가 있어요. 화학적 소화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물리적인 거예요. 화학적 소화가 뭐더라? 부촉매 소화, 억제 소화. 그거 하나만 화학적이고 나머지 뭐 가연물에 대한 얘기나 아니면 점화원에 대한 얘기나 그죠? 산소에 대한 얘기들은 전부 물리적인 소화. 그죠? 자, 볼 수 없는 거 그랬으니까 답이 뭐다? 1번이죠. 왜? 1번이 뭐니까? 부촉매소하니까. 그죠? 1번 부촉매소화. 2번은 냉각시키는 방법이고요. 냉각. 그죠? 주로 물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공기 접촉을 차단한다. 질식시킨다는 얘기네. 질식소화. 가연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네요. 이런 것들은 그죠? 이거는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요거는 이제 그죠? 질식시킨다는 얘기고, 이거는 가연물을 제거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 다 물리적인 방법이고, 부촉매소화 요거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것만 화학적 소화입니다. 자, 역사 하나 나오는데 요번에 역사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시험에. 그죠? 자, 여기 변화가 좀 심해서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약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세 과목으로 줄죠. 세 과목으로 줄면서 경찰하고 비슷하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문항수가 대폭 늘어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방학이 한 40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를 올릴 수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법규가 지금 법이 4개죠. 5개로 바뀝니다. 그죠? 법이 5개로 바뀌어요. 그래 지금 좀 골치 아파요.
입법이죠, 입법. 우리 설치법. 입법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죠? 화재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하는 법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법이 총 5개로 바뀌면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추가되고 용어 바꾸고 기존에 우리 쓰던 용어를 좀 바꾸고 내용 좀 추가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법이 2개로 쪼개지면 총 법이 5개로 바뀌는데 법이 5개로 바뀌면 뭐 그냥 바뀌겠구나 이렇게 싶은데 문제는 책이 없어. 왜? 아니 법이 2개가 신설됐잖아. 2개 신설된 법만 나오고 우리 시험 범위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잖아. 근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올해 중반은 넘어서야 지금 확정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교재가 언제 나오느냐면 한 올해 하반기쯤에 나와요. 그러면 시험은 내년 4월 달일 텐데 골치 아프죠? 띵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규가 지금 멘탈이 좀 나간 상태. 웃잘지 모르겠어요. 띵. 하여튼 올해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까지 가면 새로 해야 돼. 법규를. 그죠? 올해 어쨌든 동 합격하는 걸로. 자, 역사입니다. 역사. 보죠? 역사. 자, 조선시대 그랬네요. 조선시대. 그죠? 금화도감 뭐 이런 거 나오죠. 수성 금화도감 이런 거 나오고요. 자, 그래서 금화도감, 우리나라 최초의 그죠? 소방관서 맞네. 자, 금화도감 고려가 아니고 금화도감은 고려 시대가 아니라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시대. 금화도감 누가 설치했어요? 세종이 했죠. 세종이 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그죠? 세종이 한 일이 되게 많은데 금화도감을 설치했다. 어디에? 병조. 연도가 언제라고요? 1426년 2월. 네. 수성으로 바뀌죠. 그죠? 저거는 어디다 설치한다? 공조. 그죠? 공조. 자, 그래서 성을 수리하고 화재를 금하고 2가지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일을 맡아보게 했다. 자, 4번 보니까 성문도감, 금화도감 합쳐가지고 얘를 설치했습니다. 수성 금화도감. 나중에는 이제 이 금화는 한성부로 이관되고요. 자, 그래서 저거는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자, 18번 최근에 한 건데 국가재난안전관리에 있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줄여서 중앙위원회. 그죠? 중앙위원회 엄청 중요합니다. 중앙위원회 또 나올 거예요. 기능입니다. 이것도 외워야 되죠. 중앙위원회. 자, 중앙위원회는 뭐 하냐 그러면 이거 합니다. 기본계획 심의합니다. 기본이죠. 기본계획 심의해. 그죠? 왜?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입니다. 그죠? 간사가 누구다? 행안부 장관. 그죠? 그래서 나머지 위원들이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장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 2개 꼭 기억해라 그랬죠. 재난사태. 또 지금 강원도 저쪽에 불 나가지고 지금 그 지역을 뭐로 지정을 해야 돼? 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죠. 그죠? 지정됐다 그러던데. 그죠? 뭐 그런 거 심의합니다. 했죠? 국가 기반 시설 지정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조정입니다. 조정. 자, 조정. 자, 그래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기능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기본계획이에요. 기본계획. 기본계획 심의하는 게 중앙이에요. 기본계획. 자, 그다음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심의는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국가기반시설 지정 이거 심의하는 거 조정위원회. 그죠?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한대잖아요. 그죠? 조정위원회. 그죠? 특별재난지역이나 재난사태 선포 이런 것들은 중앙위원회입니다. 그죠? 지금 특별재난,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질문을 또 했었죠. 재난사태를 선포한다. 누가? 행안부 장관이 하죠. 그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의 재난,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지침을 누구한테 내린다? 수립 지침을 작성해서 각 중앙행정기관장, 다시 말하면 장관들한테 수립해라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었다. 이 사람이 받아들면 이 사람이 막 이래서, 그죠? 기본 계획을 세워서 다시 국무총리한테 올려버립니다. 그럼 국무총리는 이제 장관들 다 모으라고 하죠. 다 모여서 회의하자. 그게 뭐예요? 장관들 다 모여서 회의하자. 중앙위원회입니다. 거기서 회의에서 확정까지 지어버려요. 확정 지어서 기본 계획을 이 사람들한테 한 부씩 줍니다. 이해하겠죠? 그죠? 기억나죠? 다음에 한번 돌려줄게요. 우리 PPT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거 한번 돌려줄 테니까. 자, 맞는 말이고 해외 재난이 발생했대요. 해외 재난. 그러면 제외 공간은 행정안전부 뜬금없죠. 해외 재난인데 누구한테? 외교부 장관한테 가야 되겠죠. 자, 서방청장은 항공기 조난사가 발생했다. 수색구조 뭐 이런 계획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죠? 뭐 우리 수색구조 하는 게 우리죠.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한테 가야 되겠죠. 해외 일이니까. 20번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누구죠? 사고수습. 사고가 났으니까 그걸 수습해야 되잖아. 사고수습본부장이 누굴까요? 재난관리 책임 아닙니다. 책임 아니고 주관. 그게 누굽니까? 주관. 각 부처 장관. 그러면 이거 물어볼까요? 이 사람은 뭐 할까요? 재난이 터지면. 소방본부장. 구조통제단입니다. 구조통제단은 소방이 해요. 중앙구조통제단이 누굴까요? 소방청에 있는 청장이겠죠. 그죠? 시도지사는 재난이 터지면 뭘로 바뀔까요? 그래서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이걸 한번. 그죠? 이거. 자, 저 위에 봐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심의죠. 그죠? 거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이제 이건데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 여기 실무 지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 있죠? 간사가 행안부 장관. 있죠? 이 사람 부재면 이 사람이 올라가는 거고. 있죠? 조정위원회죠. 요 밑에. 그럼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이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그죠? 자, 실무. 그죠? 요거 담당하는 본부장. 이 사람이 그죠? 위원장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정하고요. 지역 같으면 지역 들어가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있죠? 지역 들어갔으니까. 있죠? 해보죠.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 그죠? 간사, 행안부 장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플러스에서 뭐도 기억해야 된다. 저기서 뭐 하는데, 뭐 심의하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 그죠? 뭘 심의하느냐. 뭘 심의하느냐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본 계획이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기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순서도 알아야 되겠죠.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행안부 장관. 그죠? 간사가 행안부 소속의 저런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이런 걸 담당하는 본부장이 들어갑니다. 본부장. 그렇죠? 본부장.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본부장. 됐죠? 실무위에 부원장. 그죠? 본부장. 지역이니까 시도 같으면 시도지사, 시군구면 시장, 군수, 구청장.
됐죠? 그죠? 자, 이게 조금 전에 한번 했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대책본부. 이렇게 대책본부. 수습 아니고 그죠? 요거 수습이죠. 수습 들어가면 지금 사고가 터졌으니까 그걸 자기 소관에 있는 것은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수습하는 것은 주관기관장, 장관이 한다고요. 각 부처. 그죠? 근데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다면 대책, 그러니까 본부장이 누구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사고는 전부 본부장이 누구다? 그렇죠. 행안부 장관이 책임집니다. 그죠? 그래서 대책본부, 요번에 산불 났을 때 많이 비치던데. 그죠? 저거 많이 나오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래서 이 차 위에다가 전광판 쭉 지나가는 거 많이 보일 겁니다. 그죠? 본부장, 행안부 장관이에요. 해외 같으면 외교부 장관. 그죠? 방사능, 그럼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장. 근데 이 범정부적인 차원의 엄청난 규모다. 그러면 누가? 국무총리가 나서는 거예요. 그죠? 국무총리가 나선다. 다시.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책본부장. 그죠? 행안부 장관입니다. 해외? 그렇죠. 외교부. 그죠? 방사능. 범정부적인 차원? 그러면 국무총리. 됐죠? 이거 외웁시다. 그죠? 자, 요거. 지역 들어갔네요. 지역. 지역이면 누구다?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얘하고 다릅니다. 얘는 수습본부라고요. 수습.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거든. 그래서 수습본부 본부장은 주관기관장이에요. 그죠? 주관기관장. 이거. 자, 물어봅시다. 중앙대책본부. 중앙대책본부는 당연히 기본으로 누가? 본부장이다. 본부니까 본부의 장이죠. 행안부 장관이에요. 해외 같으면 외교부고, 방사능은 방사능 재난, 방사능 방제 대책본부장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우리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국무총리가 나설 거고요. 자, 지역이네요. 시도, 시도지사, 시군구니까 시장, 그죠? 군수구청장입니다. 됐죠? 수습 들어갔잖아요. 수습. 그죠? 수습 들어가면, 그렇죠. 수습 들어가면 주관기관, 다시 말하면 각 부처 장관. 됐죠? 각 부처의 장관이 수습하는 겁니다. 대책하고 다르죠. 자, 요거는 상황실이라고 나오는데, 저 상황실은 1년 내내 돌아갑니다. 그죠? 상황실은 1년 내내. 그래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같으면 행정안전부에 두고요. 시도 같으면 시도지사가 두고, 시군구 같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둬요. 이건 1년 내내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통제단이죠. 구조는 우리가 합니다. 소방이 한다고요. 그래서 구조통제단이잖아요. 저건 대응 단계에만. 그래서 중앙이 있고 지역이 있네요. 중앙 그러면 소방청에 설치하는 거예요. 소방이 하는 겁니다. 구조는. 그래서 구조통제단 그럼 중앙통제단이죠. 그러면 소방청에. 그죠? 그렇다면 단장은 청장이 되는 거고. 자, 지역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지역에는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으니까 시도에는 본부장. 그죠? 시군구니까 소방서장. 이 사람이 통제단을 단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됐죠? 오케이. 시험을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시험 치는 걸로.